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은 현재 화장품 원료랑 계면활성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 만드는 선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돼지 껍데기에서 콜라겐 뽑아 쓰는 게 아니죠. 설립일은 1978년 1월입니다. 이 회사는 당시 선진화학이라는 이름으로 계면활성제 제조를 위해서 설립이 된 회사예요. 화장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사업 목적에 추가가 돼서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현재 임직원 수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성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연대 생화학, 예일대 화학석사, 오스틴에서 MBA까지 했었는데 컨설팅 교수 하시다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뒤를 이어서 선진뷰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주관사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수요일 측 12일, 13일 오늘 마감됐습니다. 청약기일 18일, 19일, 납입기일은 21일입니다. 공모 비율은 우리사주 10%, 일반 20%, 기관 70%. 공모가 밴드는 11,100원에서 11,500원. 공모 금액은 200억 정도, 시가총액은 600억에서 700억입니다. 공모 주주 구성, 최대 주주 포함해서 락업 물량이 대략 67% 정도가 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나머지 소액 주주와 공모 주주 합해가지고 대략 30% 정도 평범합니다. 자, 자금의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하고 일부 차입금 상환.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대로 하면은 21년 중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동사가 19년부터 장항에 신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총 700억 정도가 투자되는 FDA 인증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이걸 짓는 이유는 이전에 수동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설비 대비 인건비나 수율적인 측면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이나 폐수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신공장을 짓고 있고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나머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품군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소재랑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둘이 비등비등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화장품 소재가 치고 나오게 돼가지고 가파른 속도로 매출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부문별로 봤을 때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화장품 소재 쪽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보다는 고부가라고 할 수 있고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GPM의 개선이 일부 있었을 겁니다. 자, 동사가 하는 화장품 소재는 이런 종류의 제품들에 골고루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재의 제품을 세 가지로 구분해놨는데 순서가 첫 번째 마이크로비드, 화장품의 사용감에 관련된 소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V 필터, 자외선 차단 소재, 그 다음에 스킨케어 관련된 테크널, 점증제죠, 에멀시파이어, 유화제 순으로 올라가는 계획입니다. 점증제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영국의 엘레멘티스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던 원료를 개발해서 양산에 성공해서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매출 성장률을 볼 때 마이크로비드 쪽 같은 경우에 좀 꺾인 부분이 있고 반면에 UV 쪽이 전체적으로는 가파르고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은 성장세는 좀 더 나오는 모습입니다. 세부적인 제품 내역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력으로 미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산화아연, 그리고 이산화 티타늄 등으로 나와 있죠. 동사가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막대 형태를 해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투명성이나 UV 퍼포먼스나 크리미 필링 이런 것들이 개선됩니다. 현재 매출이 대부분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전이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동사가 쓰는 방법이죠. 기존의 화학적인 방법보다 안정성에서 뛰어난 측면이 있다. 이쪽이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넘어올 거다라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백탁 현상, 발랐을 때 이게 허옇게 뜨는 현상이 있다는 건데요. 이산화 티타늄을 써보니까 이 백탁 현상이 좀 덜하다 이런 거고 이 시장이 이제 커지면은 자기들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용 차단 소재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 정도가 되고요.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죠. 최종 전망이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CAGR 5%를 잡아놨습니다. 화장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3에서 5% 정도 같이 오르겠죠. 그냥 낮은 성장률이지만 기능성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7% 정도 성장을 할 거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그 중에서도 자외선 차단 쪽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하는 동사가 매출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는 미 FDA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NAI라는 걸 받았다. 이게 뭐냐? No Action Indicated. 무결점 통과가 됐다는 거고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통관의 경고나 재검이 필요한 내용들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께 품질이 좋고 안전하다 이런 거겠죠. 자, 미국에서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을 하고 차단제는 이제 그 원료로 보는데요. 원료는 FDA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좋으면 좋은 거다. 계면활성제 쪽은 어떨까요? 여기는 원래 회사의 본업이었죠. 기존에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이제 생산했었는데
이쪽이 원가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은 세제 쪽 관련된 거는 이제 중단을 하고 양이온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매출 규모 자체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130억 정도. 자,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화장품 쪽 위주로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수출이 대부분입니다. 화장품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수출이 같이 올라오죠. 성장률 보시면 됩니다. 동사의 매출 추이와 수출 추이인데, 수출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매출이 같이 올라왔다 이런 그래프고요. 그 내막은 뭐 대부분 현재까지는 자외선 차단제 위주로. 자, 해외에서 지난 5년간 자외선 차단제가 CAGR로 50% 정도로 성장을 올라왔다. 더 큰 메이저 시장에서는 더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장품 수출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 자외선 차단 수출이었습니다. 차단제를 제외한 전체 매출에서의 국가별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국, 터키 순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마 터키가 계면활성제 쪽이랑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나머지 양념, 부가적인 측면으로 어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아이레시피라는 완제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커가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이용해서 뭔가 팔아보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브랜드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제품인 걸 보면 아직까지는 꿈의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업체인 DSM, 아까 그 점유율 그래프에서 2위인 업체가 있었어요. 이 회사 네덜란드 기반의 회사인데 얘네랑 파트너십이 있는데 미미하지만 당사가 원료를 주면은 DSM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다. 그런데 뭐 현재 매출은 뭐 10억 정도로 되게 미미하죠. 자, 전체적인 실적 추이는 믹스가 개선되는 15년도부터 GPM이 좀 올라옵니다. 예년 대비 좀 개선되죠. 근데 썩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레벨은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야기 하면서 매출이 소폭 꺾였고 한 10% 정도는 감익을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쟁사로 가져온 회사들은 현대바이오랜드, 대봉LS, KCI 같은 회사들이고요. 뒤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국내 매출 순으로 이런 회사들을 세워보면은 그래도 선진뷰티가 몇 년째 뭐 3위권 정도는 머무르고 있다. 근데 막상 밸류에이션 피어를 갖고 때는 큼직큼직한 애들을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현대바이오는 여기서 이제 주인 바뀌어가지고 제외. 아모레, LG생활건강 형들이 거기서 왜 나와? 또 웃긴 게 거기서 언급을 해놓고 뒤에서는 이제 멀티플 아웃라이어를 제외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19년 평균 펀은 27배였고 20년 3분기 트레일링 펀은 24배. 둘이 평균해가지고 한 25배 정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주당 평가액이 14,000원이 나왔고 할인율 한 18%에서 28% 적용했습니다. 자, 세부 실적을 보시면은 선진이야 지금 영업이익 한 40억 정도 나는 거고, 현대바이오 뭐 늘 하던 만큼 하지만은 올해는 살짝 안 좋았고요. 대봉LS 얘네는 본업은 좀 안 좋은데 자회사인 PNK 피부 임상 섞여 있어가지고 연결로는 뭐 하던 만큼 했다. KCI 뭐 몇 년간 좋았고요. 올해도 뭐 양호했습니다. 근데 전체 시가총액 대비 피어를 볼 때 콜바람 코스메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면은 일단 얘네는 좀 급이 다르거든요. 시가총액 규모부터. 그리고 바이오랜드도 좀 크고 이런 큰 애들은 전체적으로 퍼가 한 25배에서 30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대봉LS, KCI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얘네들은 뭐 PER 15배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규모를 보면은 동사 규모 작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같은 애들하고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뭐 이익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한 4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면은 PER 15배를 쳐주면은 한 7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 700억은 공모 상단 수준이다. 그럼 현재 제값이니까 공모 상황에서의 버블덕을 보든가 아니면 더 높게 한 25배에서 30배 정도를 주지 않으면은 가게 안 나오죠. 동사가 소형 공모고 수급이 가벼우니까 뭐 25배에서 30배를 쳐준다고 치면은 시가총액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현실적인 목표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석경 AT라고 그나마 화장품 소재로 엮어볼 수 있는 애가 상장을 했었는데 얘가 뭐 일시적으로라도 뭐 2,000억을 찍었었으니까 한번 같이 노려볼 수는 있겠다. 여기서 이제 회사가 한 번 더 어필하는 거죠. 우리 신공장 완공되면은 직원들 교대 풀로 돌리면은 매출액 1,500억 나온다. 언제부터? 2022년부터. 그 경우에는 대략 OPM이 한 10%라고 보면은 영업이익 150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얘네가 이연법인세가 좀 있어가지고 법인세율이 좀 낮거든요. 감안하면 대충 NI가 130억 나옵니다. 130억에다가 30배 주면은 4,000억. 와, 대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포스트 IPO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매출액이 올라올 수 있는가? 이건 이제 공장이 완공되어야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거고,
공장을 만들자마자 발주가 꽉 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쓸데없는 걱정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원가 측면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산화티타늄, 요게 중국발 뉴스를 보면은 상당한 폭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격이 거의 30% 상승했고 최근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화장품의 백탁 현상 제거와 관련된 재료였는데, 이 부분의 가격 인상이 앞으로 얼마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요인입니다. 자, 이렇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공모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